한국교회 봉사단이 한국교회 총연합과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한교봉과 한교총 관계자들은 쪽방촌 이웃들에게 추석 선물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예선에 탈락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라오스 야구팀이 있습니다. 라오스의 유일한 야구팀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군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방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선교로 선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전문 사역자 양성으로 직접 복음 전도가 어려운 국가들까지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남북 정상회담과 또 평양의 모습 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눈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엔 남북 정상이 약속한 이산가족 상설면에서는 앞으로 또 다른 명절의 풍경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대북 제재와 무관한 범위에서 남북 협력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도 그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가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한교봉은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성한 가을이지만 자칫 더욱 외로움이 자리할 수 있는 동자동 쪽방촌에 모처럼만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은평 성결교회 등 한국교회 봉사단 회원교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갈 곳 없는 500여 가구의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명절 선물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자동에서 거주하는 몇 가정을 신방해 이들의 애환을 들으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정성진 공동대표는 이번 행사에 대해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조그마한 건물 한 채에 50세대가 넘는 가정이 누울 자리도 없이 살고 있다며 풍성한 한가위에 우리가 이들을 더욱 잊지 말고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렇게 7년째 여기를 명절을 맞이하면 와서 위로하고 여기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시락을 전달하고 밥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한가위 중추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등 이번 나눔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은 선물 포장에서부터 전달까지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며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참 이런 분들한테 좀이라도 위로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건물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서울역 앞에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데 뒤에 오니까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오르막길이 많은 거리에 들어가기가 협소한 방을 계속 방문하느라 땀도 나지만 봉사단의 표정에는 밝은 미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교봉이 7년째 이어오고 있는 명절맞이 사랑 나눔 행사. 이번 추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3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이승희 총회장 취임식이 지난 20일 총회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승희 신임 총회장은 총회 때 중요한 결의가 많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총회가 성총회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이라며 12,000여 교회와 300만 성도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총회였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 모든 기관에 스마일, 스피드, 스피릿 3S 운동을 실천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속도 있는 총회, 신앙을 따라 움직이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예장통합 림형석 총회장과 예장고신 김성복 총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취임식 후 총신대학교를 방문해 총신대 사태에 대한 총회 결의를 학생들에게 전달했으며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인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라오스 야구팀 또한 그 꿈의 무대를 밟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만수 감독 덕분이었는데요. 오늘은 라오스 야구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딱 하나뿐인 야구팀이라고 합니다. 라오제이 브라더스 재상욱 센터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라오제이 브라더스 팀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라오제이 브라더스는 2013년 11월에 라오스에서 최초로 창단된 야구팀이에요. 현재까지도 그 라오스에서 야구 선수가 배출되어져야 한다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라오스에 2012년 3월에 처음 왔고요. 라오스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구가 없던 라오스를 보고 그러면 야구를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수 감독이 예수 잘 믿는다. 뭐 이런 어떤 성령의 음성, 마음으로 들려드는 음성 같아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만수 감독님한테 이제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만수 감독님과 함께 동력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선수로 선발된 아이들은 이제 수도 위행장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는 23시간, 남쪽으로는 13시간 떨어진 지방에서 그 아이들을 직접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군요. 선수들 선발 기준도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기회가 적은 아이들, 가장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 선수의 그 선발 기준 요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현재는 17명이 함께 센터에서 생활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만수 감독님이 현역에서 은퇴하시자마자 이 감독님이 이제 직접 라오스에 오시게 됐고요. 오셔서 이렇게 한 며칠 밤 동안은 매일 밤 우셨던 것 같아요. 그 눈물 왜 우셨는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식사하시다가도 우시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우시고 애들 보다가도 우시길래 그냥 눈물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동역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라오스는 야구 장비가 없어요. 근처에 인도차이나 5개 반도 그 나라를 통틀어서 야구 장비를 구하려면 태국 방콕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실정인데 라오스는 야구 장비 걱정 없이 마음껏 야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님께서 한국에서 정말 많은 단체, 많은 야구 팀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그런 팀들이 또 고맙게도 자신들이 쓰던 장비들을 중고나 새거나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라오스에서는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가장 그 비싼 돈을 주어야만 팔 수 있는 야구 장비를 가지고 야구하고 있고요.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이 감독님의 수고로 한국에서 이제 대한체육회나 문체부, 코이카 통해서 정식 지도자들을 파견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해주고 계시고 이제 권영진 감독님이라는 분은 이제 3년 차 이제 그 라오스에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지금 이렇게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오스 야구팀 선수들은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큰 희망을 봤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희 이번에 아시안 게임 참가는요 결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경험하고 온 것 같아요. 특별히 희생과 열정 뭐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직접 경험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선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아시안 게임 가서 마운드에서 타석에서 혹시 주루 플레이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실 경기하기 전에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불러서 아이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눈에 보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1승도 하지 못했고
많은 그 실점을 하고 정말 대패하고 이제 끝났지만은,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난 저녁 밤에 우리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느꼈니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투수로 봤던 아이는 공 하나 던질 때마다 기도했고, 타석에 섰던 아이는 공 때리기 전에 하나님 저 꼭 살려주세요, 살아서 걸어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서 나갔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것은 뭐 교육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정령 숭배, 사회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에 젖어 있던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가르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 게임에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렇게 아주 높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라오스는 종교 활동이 통제된 국가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한 사역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라오제이 브라더스의 비전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생각해요. 저희는 먼 훗날 라오스의 모든 국민들이, 라오스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야, 라오스 야구 선수 출신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야, 걔네들이면 정말 성실해. 걔네들은 진짜 약속 잘 지켜. 이런 평가 듣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건강한 사람으로 일도 운동도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해요. 저희 공동체의 꿈이 그런 겁니다. 정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자, 예수 믿는 야구 선수들 정말 훌륭하다. 저희 공동체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라오스에서 가장 많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4년 전부터 공동체 생활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2번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필수예요. 꼭 같이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아이들끼리 밥을 해서 먹고, 학교 가고, 다시 끝나면 운동하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이 생활을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바람이고, 사실 라오 정부도 이만수 감독님에게 많은 격려와 신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라오 정부도 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2만 1,000평이라는 라오 정부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 위에 이제 야구장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라오 정부도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분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복음 사역이 앞으로 건강하게 잘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됩니다. 함께 생활하는 라오스 야구팀의 모든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라오스 사회의 큰 일꾼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교와 기업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크리스찬 기업인들 가운데서 비즈니스와 미션을 미래 선교의 핵심 전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비즈니스 미션으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길 원하는 열방 네트워크 이평환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비즈니스 as 미션, 그래서 기업과 또 선교를 같이 접목하는 이런 일들을 꿈꾸고 또 일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다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욕먹히지 않기 위해서 기업 이름을 성도정밀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5, 6년 전에 한 친구로부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비즈니스 선교가 대세일 것이다. 선교사는 타이틀로 현재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것이고 비즈니스 선교는 총체적으로 선교를 말한다라고 할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영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역이구나.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25년 전 충격을 받으시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25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선교는 선교고 뭐 그랬을 때인데
아, 정말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 비즈니스 선교, 또 뭐 자비랑 선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개념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참 오래되셨습니다. 25년 거의 하셨는데 주위 환경이 많이 변화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는데 무슨 비즈니스냐, 선교는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의 영역이 아니냐, 네. 무슨 이단이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방 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역 중에서 국내 사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또 교육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열방 네트워크에서는 정규 선교사를 훈련해서 필드 현장으로 파송하는 훈련이 있고 네. BMTC라고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코스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네네. 이 훈련은 젊은 청년들을 훈련하는 훈련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 또 타단체 선교사님들도 적어도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속에서 이 훈련이 마련돼 있고 네. 또 하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품고 선교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저희들이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가 재택되고 나면 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이양도 하게 되고 또 네. 과도 돌보고 또 학교를 만들어서 현재 리더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선교사를 양성해서 다시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비즈니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네네. 그런 선교적 마인드가 없었지만 비즈니스 하고 있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면은 네, 또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기독교를 통제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철수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노골화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를 내몰고 있고 또 힌두나 무슬림 국가에서는 종교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구축해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된 그런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그곳에서 한다면 함께 어우러서 친구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분명한 것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시겠군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어디에 파송하셨습니까? 주로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인데요. 공산권과 힌두, 모슬렘권이 주 타겟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전에는 뭐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들고 이렇게 선교했던 그런 많은 지역과 또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기독교 박해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비즈니스 선교 이 분야로 더 확장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들어갈 수 없는 적이 더 계속되어 확대될 것이고 또 그런 영역을 우리들이 개척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라는 툴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생각 속에서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주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저희들은 선교하십니까? 저희들은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모슬렘, 힌두, 공산국가를 타겟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즈니스 선교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지역이군요.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선교는 정말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와 사업도 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업을 성공하려면 비즈니스는 또 선교는 어렵고 네네. 선교 성공하려면 사업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참 균형 잡히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비즈니스와 선교가 하나라는 것, 시스템화를 만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신 있게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선교사님들은 공통적으로 한 나라를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뭐 병원이든지 교회든지 본인의 사역이 끝날 때쯤 되면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체를 가지고 가서 또는 전문의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 현지인들에게 이양이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할 때에 출구 전략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것은 현지인의 양육된 현지인에게 그것을 이양할 수 있는 네. 출구를 마련해 놓는다면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비즈니스 선교는 이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국내에서도 창업을 100개 하면 95개는 망하고 5개만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와 미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는 사람은 첫째,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둘째, 비즈니스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셋째,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는가? 네. 이 만몬이라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했지만 돈을 벌다 보면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열방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업체라는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을 정말 꿈꾸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선교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치안이나 소방 업무, 응급실 등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 연휴에도 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로 동역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